이무기 비비영로가 팔척귀와의 전투에서 이무기 강철이를 구했다. 과연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궐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나무들을 흔들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불길한 기운을 뿜어냈다. 여리는 철망 무구를 단단히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강철은 결계의 중심에 서서 팔기를 맞아 싸우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천년 묵은 이무기의 힘이었지만 그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강철의 가슴 깊은 곳 빛을 잃어가는 여광주가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의 생명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팔기의 그림자는 거대하고 음산했다. 8개의 촉수가 허공을 갈랐고 그 끝에 달린 동리가 대비의 침전을 노렸다. 대비는 침상에 누운 채 미동도 없이 창백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여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떨리고 있었다. 그 술사, 그 존재를 막아야 한다. 대비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절박함이 묻어났다. 여리는 이를 악물었다. 마마, 절대 지켜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심장은 두려움으로 쿵쾅거렸다. 강철은 팔기의 촉수를 단칼에 베어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푸른빛이 번쩍였지만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여리, 물러서! 강철이 외쳤다. 하지만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어요. 그녀는 철망 무구를 높이 치켜들며 결계의 약점을 노렸다. 그러나 팔기의 힘이 너무 강했다. 촉수 하나가 여리를 스치며 그녀를 벽으로 내동댕이 쳤다. 으악! 여리의 비명이 궁궐에 울렸다. 강철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팔기의 중심을 향해 돌진했지만 여광주의 빛이 점점 더 희미해졌다. 그의 몸이 휘청였다. 강철님, 여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팔기의 촉수가 그녀를 다시 밀어냈다. 강철은 무릎을 꿇으며 숨을 헐떡였다. 이대로 끝날 순 없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다. 여광주는 이제 거의 꺼져가는 촛불처럼 깜빡였다. 그의 생명이, 그의 천년의 시간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 순간 궁궐의 어둠을 뚫고 붉은 기운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형님, 아직도 인간 따위를 지키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비비였다. 아니, 영로라 불리는 또 다른 이무기였다. 그의 은빛 눈동자는 달빛 아래에서 섬뜩하게 빛났고 피처럼 붉은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여리는 숨을 멈췄다. 비비, 당신이 여길 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비비는 조소를 띠며 강철을 내려다보았다. 형님이 이렇게 약해질 줄은 몰랐군. 그 여광주, 이제 다 소진됐나 보지? 강철은 이를 악물며 일어섰다. 비비,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비비는 웃음을 터뜨렸다. 끼어들다니? 난 그냥 재미를 보려고 온 거야? 하지만 그의 시선이 대비를 향했다. 저 여자가 팔기의 목표라면 내가 먼저 손을 써야겠지. 비비의 손에서 붉은 기운이 뭉클거리며 뻗어나왔다. 여리는 경악하며 외쳤다. 안 돼. 대비마마를 건드리지 마. 그러나 비비의 행동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팔기의 촉수를 향해 붉은 기운을 쏘아냈다. 촉수는 산산이 부서지며 검은 연기로 흩어졌다. 뭐? 여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비를 바라보았다. 비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형님이 죽으면 재미없잖아. 그리고 그의 시선이 여리에게로 향했다. 저 여자, 내가 그렇게 아끼는 인간이니까. 그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 있었다. 강철은 비비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인간을 증오한다던 내가. 비비는 피식 웃었다. 증오? 그건 그냥 심심풀이야. 하지만 형님, 난 아직 형님이 인간 따위에 목숨을 거는 게 이해 안 가. 그는 다시 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래도 오늘은 형님 편을 들어주지. 붉은 기운이 폭발하며 팔기의 몸통을 꿰뚫었다. 팔기는 괴성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여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철망 무구를 들어 결계의 핵심을 찔렀다. 지금이에요. 그녀의 외침에 강철도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그의 검이 팔기의 심장을 겨누며 푸른빛을 뿜었다. 비비의 붉은 기운과 강철의 푸른빛이 합쳐지며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가 궁궐을 뒤덮었다. 팔기는 비명을 지르며 서서히 무너졌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흩어지며 마침내 그 거대한 존재가 소멸했다.
궁궐은 다시 고요해졌다. 대비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조금씩 안정되었다. 여리는 헐떡이며 강철에게 달려갔다. 강철님, 괜찮으신가요? 강철은 그녀의 어깨를 짚으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살아 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여광주의 빛은 이제 완전히 꺼져 있었다. 여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철님, 당신 왜 이렇게까지? 비비가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형님, 이제 그만 인간 놀이 그만둬. 여광주가 없으면 넌 그냥 평범한 뱀이야.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걱정이 묻어났다. 강철은 비비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비비, 난 인간이 되고 싶다. 그 말에 비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인간? 웃기지 마. 우린 이묵이야. 천년을 살아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아. 여리는 강철의 손을 꼭 잡았다. 강철님은 달라요. 당신은 이미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비비는 여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너 정말 이상한 여자야. 형님을 이렇게 만들다니.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 팔기는 사라졌지만 이 궁엔 아직 더 큰 어둠이 숨어 있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궁궐 깊은 곳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불길한 소리였다. 여리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이건 뭐지? 강철은 이를 악물며 일어섰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비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형님, 이번엔 나 없이 어쩌려고? 내가 없었으면 너도 저 여자도 이미 끝장이었어. 여리는 비비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 정말로 우리를 도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신 계획의 일부인가요? 비비는 웃음을 터뜨렸다. 계획? 난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하지만 그의 은빛 눈동자가 여리를 꿰뚫었다. 너 꽤 재미있네? 형님이 왜 너한테 빠졌는지 알 것 같아. 강철이 비비를 막아서며 말했다. 그만. 여리를 건드리지 마. 비비는 손을 들어 항복하듯 웃었다. 알았어, 알았어. 형님, 너무 예민하다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궁궐의 어둠 속으로 시선을 던지며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재미있는 놈이 올 거야. 준비해라, 형님. 궁궐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기척이 감지되었다. 그것은 팔기보다 더 깊고 더 오래된 존재였다. 여리는 강철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 싸울 거예요. 강철은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다. 궁궐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나무들을 흔들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불길한 기운을 뿜어냈다. 여리는 철망 무구를 단단히 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강철은 결계의 중심에 서서 팔기를 맞아 싸우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천년 묵은 이무기의 힘이었지만 그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강철의 가슴 깊은 곳 빛을 잃어가는 여광주가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의 생명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팔기의 그림자는 거대하고 음산했다. 8개의 촉수가 허공을 갈랐고 그 끝에 달린 동리가 대비의 침전을 노렸다. 대비는 침상에 누운 채 미동도 없이 창백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여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떨리고 있었다. 그 술사, 그 존재를 막아야 한다. 대비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절박함이 묻어났다. 여리는 이를 악물었다. 마마, 절대 지켜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심장은 두려움으로 쿵쾅거렸다. 강철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팔기의 중심을 향해 돌진했지만 여광주의 빛이 점점 더 희미해졌다. 그의 몸이 휘청였다. 강철님, 여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했지만 팔기의 촉수가 그녀를 다시 밀어냈다. 강철은 무릎을 꿇으며 숨을 헐떡였다. 이대로 끝날 순 없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다. 여광주는 이제 거의 꺼져가는 촛불처럼 깜빡였다. 그의 생명이, 그의 천년의 시간이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